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 내일 제가 장중에 무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한 건 제가 장중에 다시 내일 금요일 날 장중에 무방이 있어서 자세한 건 제가 무방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음, 방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회원들의 주식 비중이 지금 40%대예요. 그리고 현금 비중이 저희가 유료 회원님들, 저희 방 유료 회원님들에 대한 지금 주식 비중이 40%대고 현금 비중이 지금 60%, 50%대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태예요. 저희가. 그래서 현금 비중이 50%로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40% 중반대. 예. 그 다음에 요거는 50% 중반대. 이렇게 지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스닥이 만선이 무너지면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시작하자.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요. 계속 이번 주에는 좀 기다렸습니다. CPI를 발표하고 나서 보자. 이렇게. 근데 지금 CPI가 발표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헤드라인이라고 있죠? 이게 헤드라인이 예상치가, 여기가 이제 이전치가 프리비어스라고 해서 이전치가 8.3이고요. 그 다음에 forecast라고 해서 예상치가 8.1이었어요. 근데 actually, 그러니까 실제 발표한 거 보면 8.2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달보다는 떨어졌는데 예상치보다는 상회한 거죠. 그러니까 어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CPI가 점점 둔화는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점점 둔화는 되는데 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금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도 생각보다 8%대에서 잘 안 꺾여요. 이게 지금 오늘 방금 CPI 발표한 형태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주택 가격은 후순위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전이 6.3이었고요. 핵심이. 예. 그리고 forecast, 그러니까 예상치가 6.5인데 지금 코어 같은 경우는 어,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 렌트비 이런 거 포함시킨 거는 6.6입니다. 6.6. 그러니까 전달보다 더 올라가 버렸죠. 코어 같은 거. 물론 이제 여기는 렌트비가 있어서 이 렌트비는 후행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지표가 아니고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지금 딱 보는 거는 어? 이렇게 공격적으로 긴축을 했는데도 생각보다 안 꺾이네. 음. 그 다음에 코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달보다도 더 올라갔네. 물론 예상치보다도 더 올라갔고 그런 형태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보시면 코어 같은 경우 핵심은 2022년도에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게 5.9를 찍었잖아요. 그리고 6.3을 찍었고 근데 이제 10월달 발표된 게 8월달 10월달 발표된 게 지금 오늘 얼마를 찍었는가 하면 6.6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체가 되는가 싶더니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거 어떻게 반영을 하나 하면, 어? 이거 생각보다 안 꺾인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발표가 되자마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스닥 선물이 지금 3%로 지금 급락을 하고 있죠. 예. S&P도 마찬가지로 2%대로 급락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발표되자마자 바로 급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시장의 반응은 분명히 어? 이렇게 공격적으로 긴축을 했는데도 물가가 안 잡히네 생각보다 이거 하나 하고요. 어차피 코어는 약간 저희 그 후행성인데 그건 이제 차차고라도 후행성인 그 차차고라도 어? 코어도 생각보다 더 올라갔죠 얘는. 보세요.
6.3인데 6.6이었잖아요. 그러니까 8월 달만 하더라도 5.9였는데 지금 이게 6.6까지 올라 버렸습니다. 코어가. 방금 발표된 거예요. 방금 발표된 거. 따끈따끈한 이제 신상입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이 지금 거의 3%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물론 이제 본장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지금 막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움직이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 2.8, 2.01 막 이렇게 했죠. 2.7, 뭐 1.96. 이제 조금 안정이 되긴 한데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부담스럽죠. 근데 이거를 외국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만기인데 이제 오늘 콜옵션은 이건 의미가 없고요. 이제 오늘부로 다 콜옵션 이제 꽉 났잖아요. 옵션은 만기니까.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위클리 옵션이 시작되는데 보면 옵션은 다 필요가 없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16,000계약이나 하루에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걸 개인들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식 비중이 40% 중반이고 현금 비중이 지금 그 60%까지 늘어나는 상태예요, 지금 저희가. 그래갖고 저희가 나스닥 만선이 무너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매수를 시작하자. 이렇게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오늘 CPI가 안 좋게 나올 줄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외국인들의 선물이 너무 좀 과하게 이렇게 매도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안 했는데 16,000계약까지 올려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 레이달리오라는 분 아세요? 왜냐하면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게 8.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죠. 예. 그렇고 전달 대비도 그렇고요. 7월 달도 막 그렇고요. 약간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생산자 물가지수도 안 꺾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원도 안 꺾였고요. 핵심도 그랬는데 오늘 딱 나오면서 제가 딱 시작하자마자 이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8.3 근데 8.2 근데 긴축을 정말 세게 했는데도 안 꺾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 추세를 보면 8 이게 지금 10월달 9, 8, 7, 6, 5잖아요. 5월달에 8.3, 8.6, 9.1, 8.5까지 꺾였죠. 근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긴축을 했는데 8.3, 8.2 그러니까 이제 8점대에서 이제 고착이 되는 형태.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는 약간 그 후행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코어는 안 보세요? 코어 같은 경우는 이전에 6.3이었는데 예상치가 6.5였거든요. 근데 6.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어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가죠. 물론 이게 렌트비가 후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끊기면서 렌트비가 나중에 따라서 가죠. 당장은 아니고. 그래서 이건 나중 후행 지표로 잡히긴 한데 어쨌든 근데 6.2, 이게 이제 5월달 6.2, 6.0, 5.9, 5.9, 6.3, 6.6 이제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이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2.74까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아까는 3 넘었었어요, 마이너스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상은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식 비중 많이 줄여놨거든요. 저희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게 계속 저희는 최근에 거의 주식을 안 샀어요. 팔기만 했고.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화를 좀 해놨는데 어쨌든 오늘 나온 지표로 보면 굉장히 이제 재밌는 지표가 나왔죠. 이걸 보면 예. 그래서 이 지표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한 10초만, 한 30초만요. 예. 지금 제가 마이크 헤드셋이 줄이 꼬여갖고 그 줄을 좀 푼다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이 2.774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안 빠졌는데다가,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도 어제 안 빠졌는데다가요, 그,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줄이 자꾸 꼬여갖고, 예. 예,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 목소리 들으시면 1번, 예, 다들 1번 한번 누르십시오. 내일, 공지 하나 할게요. 내일,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제가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어디서 있는가 하면, 와우넷에서 있습니다. 와우넷 사이트. 예, 와우넷 사이트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일. 그리고, 제가 녹화해 놓은 거는 가능하면 제 유튜브에 다 올려놓을 겁니다. 이렇게. 예, 내일도 아마 제가 그 녹화한 거는 그 장중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 있죠? 그때는 이렇게 요거 보시면 이렇게 1강, 2강, 3강, 4강에 그 지난주에 했던 거 다 올려놓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따끈따끈하게 나온 게 지금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영하겠죠. 그렇게 긴축을 많이 했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네?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CPI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지금. 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보는 거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게 전조가 있었죠.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16,000계약을 매도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 좋게 나왔구나라고 생각했고요. 저희는 벌써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의사록이 공개가 됐어요. 예, 9월 의사록이. 근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저소득층에 피해주는 인플레이션 해결까지는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없어. 그래서 좀 더 제한적인 영역이,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긴축적인, 긴축적 영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경제 전망의 심대한 역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인상 속도 늦추고 정책 재평가 필요하다. 근데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봤던 건 이제 4번이 좀 뭐 완화적인 표현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뭐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완화적인 표현이 4번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4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금리 인하라는 문구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그 인상 속도를 늦춘다라고 얘기하지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정말 상당 기간 어, 앞으로는 이제 통화는 계속 긴축으로 가겠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전처럼 돈을 풀어주는 일은 없겠구나. 왜냐하면 연준이 한번 세게 뒤었기 때문에. 예. 그 생각을 딱 했죠. 그러면서 오늘 CPI가 발표나는 거 보면서 연준은 그냥 11월 달, 12월 달 계속적으로 긴축을 하겠구나. 시장은 여전히 약세 국면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 핵심은 더 올랐다니까요. 보세요. 이게 8월 달에 8월 10일 날 발표됐는데 8월 달에 5.9 찍고요. 지금 9월 달 6.3 찍고 오늘 6.6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딱 물론 이제 후행지표긴 하지만 렌트비 같은 경우는 후행지표잖아요. 왜냐면 집값이 떨어지고 나서 한 3개월, 4개월 뒤에 렌트비는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렌트비는 핵심 이제 코어라고 얘기하죠.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지표가 나오면서 연준이 긴축을 더 이상 어, 당장 줄이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FOMC 의사록이 다 이렇게 전조 현상을 보였어요. 그리고 어제 오늘 마감 시황에 선물을 16,000계약을 팔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래서 오늘 스페가 좀 안 좋게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예. 제 소개 안 해도 되죠? 저 모르시는 분,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3번 뭐라 안 그럴게요.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왜냐면 제가 저녁 라이브 방송이나 저녁 방송 출연을 거의 안 하거든요, 요즘. 모르세요, 저를? 딴 분 없으세요? 제가 장중만 출연해서 그런구나. 저녁을 거의 안 먹구나.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네. 네.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할게요. 한국경제TV에서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23년 동안 계속 출연하고 있는, 요즘은 이제 장중만 출연하고 있고 거의 출연을 좀 안 하고 있죠. 자주. 방송을 원체 많이 해갖고 제가 이제 출연하는 걸 좀 싫어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레이달리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내일 오전에 제 장중 무료 방송 있습니다. 근데 레이달리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우리 이제 해치 펀드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그죠? 예. 이런 전설인 분이,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의 전설이고 레이 달리오는 해치 펀드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할 때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분 얘기한 것부터 먼저 보고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정부와 최근에, 그러니까 이틀 전인가 인터뷰를 통해서 정부와 페드가 돈을 뿌리면서 거품이 생겨났다. 페드는 경제 고통 유발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진짜 고통이 닥칠 것이다. 그러니까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예. 그리고 향후 5년간 70년대처럼 저조한 수익률을 줄 것이다. 투자 수익률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레이달리오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던 거고요. 이번 주에 얘기했던 거고요. 지난주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되게 재밌는 표현을 제가 하나 썼는데 제 기억이 맞나요? 제가 원체 좋아하고 워런 버핏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 레이달리오가 한 얘기, 이거는 이제 뭐 일단 참고만 하세요. 그래도 너무 겁은 먹지 마시고. 이제 두 번째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거는 이번 주에 얘기한 거고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앞으로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시대가 상당 부분 이제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은 이제 제가 한 20년 동안 진행된 우상향 흐름은 이제는 없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향 흐름은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하죠.
향후 5년간 70년대처럼 저조한 투자 수익률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제 지난주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지난번 은퇴할 때 얘기했던 거고요. 이게 은퇴하면서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한 겁니다. 이거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 주에 예,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살펴봤어요. 예, 과연 뭔 얘기인가라고 봤는데 70년대처럼 저조한 투자 수익률 줄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했잖아요. 레이 달리오가. 그래서 제가 또 저는 또 이게 자료 준비하는 거나 이런 건 장난 아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한국경제팀 23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다우존스의 1919년도부터 시작해서 1931년도까지의 그러니까 22년도까지의 다우존스의 그 주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1916년도부터 22년도까지. 어, 지금 저기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침체가 왔기 때문에 이 침체 이후에 주가가 이제 우상향 이런 건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건 없고, 당분간은. 그러니까 그 2000년도에는 침체가 일어나도 금방 복구해서 우상향 돼버리고, 또 침체가 복구해도 금방 이렇게 우상향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준이 돈을 풀 때의 얘기고,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저금리, 유동성 공급 이럴 때 얘기고, 지금 레이 달리오가 얘기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 달리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70년대처럼 이제 저조한 투자 수익률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개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197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요때처럼, 보통 이제 어떤 그, 시장이 이제 경기 침체가 한번 빠지면, 그, 리커버리 타임이라 그럽니다. 그걸 회복하는 타임. 그죠? 근데 이 2000년도는 연준이 시장이 떨어지면 돈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리커버리 타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올라오고 떨어지면 올라오고 심지어 코로나 때도 떨어지면 올라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건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 70년대처럼 저조한 투자 수익률 줄 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예요. 70년대처럼 리커버리 타임이 16년 정도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고점을 못 돌파하고 계속 여기 지지부진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예전에는 기술혁명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16년 정도 갔고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던 그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5년은 70년대처럼 저조한 투자 수익률 줄 것이다. 이 얘기는 70년대처럼 이렇게 갇히는 그러니까 리커버리 타이밍이 굉장히 5년 동안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이렇게 바뀐 거죠. 예전에는 그 레이 달리오 얘기는 2003, 2004, 2005, 2007년까지를 보는 거죠. 이 사람 얘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가는 디플레이션이고 금리는 저금리고 유동성은 확장 국면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좀 어떤 충격이 와서 주가 떨어지면 페드가 돈을 풀어서 그걸 받아주는 형태고요. 경기는 호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023년에서 2027년까지는 물가는 인플레이션이고 금리는 고금리고 유동성은 축소 국면이고 경기는 침체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빅 트렌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내일 제가 아침에 장중에 다시 이걸 할 거예요. 장중 무료 공개를 할 겁니다. 공방을 금요일 날 할 거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빅 트렌드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시대가 와버리는 거죠. 이런 시대가. 리커버리 타임이 적어도 5년 정도 그러니까 2000년도처럼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연준이 돈 풀어가고 올리는 이런 시대가 아니고 리커버리 타임이 5년 동안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70년대처럼 그랬던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20년 동안 지속된 20년 이상 지속된 시장 트렌드가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고 나니까 이제 이 레이달리오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내일 제가 무방에서는 오전에서 8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또 자세하게 얘기 드리겠지만, 어, 이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시기에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시기에서는 어떤 게 가장, 어, 그게 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이 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게 메인이었어요? 위에 게. 여기는 성장주의 시대였죠. 그러니까 화려한 성장주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이지 저금리지 유동성이지 호황이지 이러니까 성장주의 멀티플이 엄청나게 매겨져서 성장주의 계속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화려한 성장주의 시대였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성장주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 트렌드가 이제 성장주의 시대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이제 저퍼주의 시대가 오는 거죠. 이건 이제 가치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어, 왜냐하면 가치주는 PBR이 낮은 것도 이제 가치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퍼주의 시대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뀔 거예요, 아마. 제가 예상한 게 맞다면.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렌드가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트렌드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장주들이 예전처럼 멀티플을 많이 못 줘요. 왜? 물가가 낮은 것보다 높아져 버려. 인플레이션 시대였죠. 그 다음에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가고 유동성을 푸는 시기에서 확 축소하는 시기가 되고 경기가 호황이었다 침체가 되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퍼주의 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퍼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가 급락을 해서 주가가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퍼주가 있고요. 첫 번째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게 저퍼주의 종류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퍼주가 뭐냐면 실적이 좋아지면서 퍼가 낮아지는 경우예요. 예. 이런 건 주가 이제 많이 안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주가가 잘 안 떨어져요. 예, 작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실적이 급락하는 경우가 아니라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급락해갖고 퍼가 낮아지는 경우가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면서 퍼가 낮아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주가 하락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퍼가 낮아지는 경우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세 번째는 예전에는 가치주라 그러면 PBR의 개념으로 이게 적어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PBR의 개념이 안 먹히죠. 왜? PBR이 높다라는 거는 자산 가치가 높다는 거니까 그걸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산만 많이 갖고 있고 그걸 활용해서 돈을 못 번다는 얘기니까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PBR은 상대적으로 개념은 약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 ESG가 없는 거는 이것도 인정 안 해주는 거죠. ES가 없는 섹터는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이건 미래 트렌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퍼주의 시대는 맞는데, 어, 그러니까 저퍼주의 시대는 맞는데요. 굉장히 좀 복잡해졌어요. 어, 저퍼주의 개념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퍼의 개념을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조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이 많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트렌드도 바뀌었고 그런 개념이 좀 아닐 수 있는 거죠. 저퍼주의 개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저퍼주의 시대가 오는데 이제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는 고퍼주니까 이 고퍼주의 시대에서 이 고퍼주의 시대에서 어, 저퍼주의 시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오는 거죠. 도래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저퍼주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봤던 저퍼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런 가치 투자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인 게 뭐냐면 미래형 저퍼주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예전의 과거의 저퍼주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저퍼주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ESG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EPS가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싸다의 개념이 PBR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주가가 급락해서 싸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제 앞으로는. 이거 어렵나요? 혹시 이게 이해되시는 분 3번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설명했잖아요. 지금 이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시작해서 트렌드가 어떻게 변한다. 그리고 트렌드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바뀐다. 이런 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잘 이해 안 되세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제가 쉽게 설명하다 이게 너무 어렵나? 내가 이렇게 되게 어렵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원래 있잖아요. 어, 이게 어려워요. 예. 원래 이게 물가가 낮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낮고 그리고 페드에서 연준에서 유동성을 막 풀면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죠. 그러면 테슬라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그 성장주들은 막 은행 시중에 돈이 막 나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막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런 2002년도처럼 이렇게 물가도 낮고 금리도 낮고 유동성도 풀리고 이런 시점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는 성장주가 퍼라는 거는 이게 퍼는 뭐냐면요. 10배 이상이면 비싸고 10배 이하면 싸요. 근데 원래 테슬라 같은 전기차의 퍼는 보통 한 30배가 적당하거든요. 근데 이전의 시장 어땠는가 하면 물가는 너무나 싸고 금리도 싸고 그다음 유동성은 계속 풀고 경기는 계속 호황이다 보니까 이 성장주의 펄을 에이 30배에서 50배 줘도 안 비싸 이렇게 갖고 50배도 안 비싸다 이렇게 막 시장에서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시기만 계속 왔다면 테슬라도 50배 정도도 안 비싸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고금리, 유동성 축소, 경기 침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 테슬라의 50배는 비싼데 이제는? 왜냐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고 고금리고 유동성 축소니까
이걸 이제 멀티플이라 그러거든요. 미래 가치를 그만큼 안 쳐주는 거예요. 성장주에 대한. 그러니까 예전에는 50배도 안 비싸다고 했던 게 이제 이 여건이 다 변해버리니까 이제는 30배도 비싸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인식이.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러면 이제는 나는 옛날에는 퍼가 높은 성장주를 하다가 이제는 다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뭐 잠실에 막 30억 하던 게 막 물가도 낮고 금리도 낮고 막 시중에 유동성도 많고 이럴 때는 에이 강남에 30억 안 비싸 이렇게 생각했던 게 지금은 막 금리도 막 올라가고 막 인플레이션이 되고 경기도 안 좋아지니까 이제 사람들 인식이 뭐냐면 얘는 10억도 비싼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를 성장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퍼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 그러면 어떤 걸 찾겠어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퍼가 높은 종목들은 거품이 막 빠지는 거고 퍼가 낮아서 기업 가치가 싸 보이는 주식을 선호하겠죠. 이해되세요? 자, 스피님 어렵다 그랬는데 이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제? 스피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퍼주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냐면 테슬라보다는 애플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실적도 안 나는데 주가가 저만큼 올라갔고 퍼가 비싼 거고 애플은 실적도 잘 나오고 주주가치익도 굉장히 좋은데 상대적으로 퍼가 애플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면서 퍼가 적절한 주식을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선호하는 시대로 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20년 동안 있었던 트렌드가. 근데 이 저퍼주의 개념이 예전에 들어오는 PBR 개념이 아니고 EPS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ESG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ESG가 없는 섹터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하면 앞으로 미래형 저퍼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퍼가 저평가긴 한데 예전하고 다른 거는 이제 철저하게 뭡니까? EPS가 정리하면 EPS가 좋아지면서 ESG를 물고 가는 포함하는 섹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멘트나 화학 기업은 아무리 저기 저평가라도 이제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왜? 미래에는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면 환경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 절대 안 사는 거죠. 그죠? 그 아리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버넌트 지배 구조가 안 되면 안 사는 거죠. 이해되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미래형 저퍼주는 EPS가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퍼가 낮은 섹터와 그 다음에 ESG를 포함한 섹터가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굉장히 특이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방송에도 설명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9월 달에요. 9월 달에